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일가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하는 것에 화가 난 남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온 전주 여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96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0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재시 의원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과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언급이 도를 넘으면서 의원 윤리가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원시가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에 호남 최초로 유적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정읍에서 일가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결혼에 반대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산내면의 한 가정집 마당. 가재 도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혈흔 자국이 선명합니다. 112로 이웃 주민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쯤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만나러 왔다가 집안에서 이들 가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찾아온 A씨는 이곳에서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B씨와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달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교제를 시작했고 B씨는 현재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씨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이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인근 이웃들은 사건 당시 현장이 참혹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상담했죠. 여기 비닐이 있는데 거기 쓰러져 있어가지고 심폐소생술 해봐야 깨어나지도 않고. B씨의 아버지는 가슴과 목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씨와 그의 어머니는 흉기에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모르겠는데 지금 전주에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재시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사퇴 기자회견에서는 도를 넘는 거친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전북방송에서 처음 공개하는 당시 현장의 말 함께 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김재시 의회 A 의원. 기자회견을 자청해놓고 취재진에게 카메라를 치우라고 짜증부터 냅니다. 기사만 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말고 또 있으니까 또 나중에 해드릴게. 저 카메라 좀 내려놓으라니까 휴대폰 짜증나게. 구체적인 사퇴 시기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뒤로 미뤘습니다. 낙인을 가지치려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선호하는 분을 다시 의장으로 추대를 해야 그래야 김재시 의회가 똑바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안 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러운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더럽다는 단어만 8번을 강조해 사용했습니다. 정치 징그러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의원이라는 것들이 이런 더러운 의원을 한다고 해서 나 의원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동료 의원의 이런저런 사례를 들며 비판을 쏟아냅니다. 사명감도 없고 정의감도 없고 높은 사람 말에 처음에 일관되게 반대했던 예결이나 모든 정책을 반대했던 부분들이 어느 누구의 말에 바로 거스기 노릇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 이게 지방의원의 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구해가며 재선에 나섰던 이유는 뭘까? 내가 저번에 7기 때 의원하고 왜 의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우면 나 정치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하고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김제시 의원 윤리행동 강령조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공공의 일이나 사사로운 일 모두 시민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연 A 의원에 대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들의 상식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 법과 윤리 강령을 엄격히 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김제시 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온 전주 여자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진자 A양의 가족 3명과 전주 여고생 890명, A양이 다닌 학원 학생 등 963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양의 부모와 동생 등 가족 3명과 A양이 방문했던 떡볶이집 종업원과 손님 등 40명은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추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 유곡리와 두곡리 고분군 일대에 호남 지역 최초의 유적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남원시는 유곡리 고분군 일대 38호분을 대상으로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적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적 박물관은 발굴 작업 공간과 전시 체험 공간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내부에는 고분 발굴 현장과 고대 남원 운봉가야 유물 등 발굴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도 조성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야 고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부터 발굴 이후에 현장감 있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람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서 가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남원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 지역 선배 창업가들이 다시 후배의 창업을 돕는 멘토 멘티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김제시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7일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아리에 선발된 1기와 2기 청년들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했습니다. 김제시는 청년 창업가끼리 연결망을 형성하고 멘토링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미화 김제시 경제진흥과 담당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해 창업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청년이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새만금 솔라파워 수상 태양광 사업에 사용이 검토되고 있는 자재를 놓고 해양 환경오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발포 자재와 유리 강화 섬유 플라스틱, FRP 자재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산업 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벌써부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제품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시행사의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오염과 천문학적 처리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시행사가 부력체를 띄우기 위해 내부에 우레탄 폼을 채워넣는 발포자재 사용과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FRP 제품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의 관계자는 정부에서 해양오염 때문에 오는 2015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도 FRP로 만든 어선의 폐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성형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을 발생시키지만 여기서 검토하고 있는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을 감수하는 최적의 제품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유명 스타 강사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을 방문하는 중고교 학생들로부터 지역 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내 입시 학원가 등에 따르면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그룹 형태로 주말마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유명 입시 학원에 보내는 원정 학원 수업은 여전합니다. 더불어 무용과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를 위해 매주 서울을 방문해 개인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원정 학원 수업이 사교육이기 때문에 신고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들이 얼마나 되고 그 빈도는 어떠한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 같은 원정 학원 수업이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로 인한 지역 내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의 한 사료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18일 새벽 2시쯤 부안읍의 한 사료 원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난 것을 공장장이 신고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일부와 사료 원료 등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 고창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여의도 의원실에 국회 전북도민청을 설치했습니다. 국회로 찾아오는 전북도 공무원과 도민들을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지역 현안을 듣고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전북 현안 사업들을 세심히 살피고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세무서가 향교동 신청사에서 오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남원세무서는 기존 청사가 지은 지 35년이 지나 낡은 데다 지난 2010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신청사 신축 사업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남원시 향교동 도심공원으로 알려진 향기원 인근에 신축됐습니다. 부지 6천여 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공사비는 1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동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7도, 남원, 순창은 18도, 김제, 부안, 정읍과 고창은 19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와 부안, 임실은 27도, 정읍, 고창 28도, 남원과 순창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맑겠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더 높아 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정체전선 위치에 따라 강수 지역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금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오전에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